버려진 딸 종가의 이름을 되살리다. 딸은 재산이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쫓아냈다. 그런데 그 딸이 무너진 종가를 다시 세웠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후기 한 여인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지만 결국 집안의 유일한 구원이 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효행담이 아닙니다. 한 여인의 생존기이자 가문의 몰락과 재건의 기록입니다. 쫓겨난 밤. 조선 후기 어느 가을밤 경상도 안동의 양반 종가.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26살 막내딸 수키의 절규가 안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채의 아버지 이찬파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수키야, 이 집안이 내 혼자만의 것이 아니란 걸 너도 알 것이다. 하오나 소녀가 무슨 잘못이 아니라 필요의 문제다. 이 집안은 3년 전부터 기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때 벼슬길의 실수, 과전 몰수 흉년까지 겹쳐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큰 오빠에게 지참금 1000냥의 좋은 혼처가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요구였습니다. 재산 목록과 상속 분배를 명확히 하라는 것. 둘째 오빠의 장인이 제안했습니다. 딸들의 몫을 미리 정리하시지요. 그 몫을 아들들에게 확실히 해주시면 김진사도 안심할 겁니다. 어머니 정씨 부인이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내 몫이다. 앞으로 너는 이 집 사람이 아니다. 호적에서도 뺄 것이다. 보따리 안에는 은자 10냥과 옷가지, 어머니의 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키는 떠나기 전 사당 앞에 섰습니다. 조상님들, 불효녀 수키 이제 떠납니다. 하오나 이 몸이 비록 호적에서 지워진다 해도 부모님을 잊지 않겠나이다. 혼자서 살아가기. 수키가 자리 잡은 곳은 읍내장터 근처의 좁은 새방이었습니다. 2평도 안 되는 공간. 은자 10냥 중 보증금으로 석냥을 냈습니다. 양반가의 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바느질로 천전에서 일감을 얻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쌀 한 마를 벌려면 보름이 걸렸습니다. 더 힘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저 여자 이씨 종가 딸이라며? 쫓겨났다잖아. 뭔 잘못을 했길래?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런 수키에게 방주인 박노파와 천전주인 김서방이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입은 다 그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변함없는 효심. 1년이 흘렀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아버지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수키는 한 달을 모은 돈으로 제수를 장만했습니다. 나물 3가지, 생선 1접시, 과일 조금, 술 1병. 그녀가 준비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좁은 새방에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아버님, 불효녀 수키가 인사 올립니다. 비록 이 몸이 호적에서 지워졌사오나 아버님을 잊은 적 없사옵니다. 옆방의 박노파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쫓겨났으면서도 제사를 지내는구나. 자신을 버린 부모를 위해 한 달 품삯을 털어 제사를 지내는 일. 하지만 수키에게 그것은 끊을 수 없는 끈이었습니다. 소문이 되다.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한 유생이 수키를 찾아왔습니다. 자네 이야기를 들었네. 쫓겨났음에도 부모를 위해 제사를 지낸다고. 선생님, 원망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제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건 부모님 덕분입니다. 쫓겨난 것은 서럽지만 그것으로 모든 은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유생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씨 종가의 막내딸 참으로 훌륭한 여인이로다. 그 이야기는 읍내에서 골로, 골에서 군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관아의 사또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가에서 쫓아냈다니.
어리석은 일이로다. 종가란 재산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닌데. 종가의 몰라. 그 무렵 이씨 종가는 더 큰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김씨는 집안의 장부를 관리하며 추궁했습니다. 이 빚은 도대체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종가의 의무는 무거웠지만 수입은 점점 줄었습니다. 둘째 성문이 아버지 몰래 밭을 팔아버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놈, 내가 감히 조상의 땅을. 아버지 하지만 당장 갚아야 할 빚이. 둘째는 결국 집을 나가 장인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빚쟁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집 문서라도 잡아야겠습니다. 집 문서라니. 이건 종가의 집이요. 문중에 도움을 청했지만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종가가 그 모양이 된 건 자네들 잘못이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숙희야, 미안하구나. 어미가 미안하구나. 그해 겨울 종가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숙희의 결단. 박노파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가씨 들었나? 종가 댁이 망한대. 밤새 고민한 숙희는 결심했습니다. 3년 동안 모은 은자 25냥. 턱없이 부족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은자 100냥을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100냥? 무슨 일인가? 집안을 살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네를 쫓아낸 집안 아닌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사를 지낼 사당이 사라지면 저는 어디서 절을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서방은 100냥을 빌려주며 큰 일감을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150냥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숙희는 관하로 갔습니다.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종가의 빚을 제가 대신 갚고자 합니다. 자네가? 쫓겨난 딸이? 사또 어르신, 제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사또는 말했습니다. 자네가 종가를 대신해서 채무를 떠맡는 거야. 대신 호적에 다시 올라가야 해. 그리고 5년 내에 갚겠다는 각서를 쓰면 내가 채권자들을 설득해 보겠네. 재회와 용서. 숙희는 3년 만에 종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소녀가 사또께 여쭤보았습니다. 이 집의 빚을 소녀가 대신 떠안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가 왜 그러느냐? 우리가 너를 쫓아냈는데. 하지만 이 집이 무너지는 걸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절을 올릴 곳이 사라지는 걸 못 보겠더이다. 이참파는 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숙희야, 미안하다. 아비가 잘못했다. 관아에서 정식 문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시 종가의 딸 숙희는 종가의 모든 채무를 떠안는다. 5년의 유예 기간을 받으며 이 기간 내에 갚지 못할 시에는 본인의 신체와 재산으로 책임진다. 기적을 만들다. 그날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옷을 만들고 밤에는 빨래를 해주고 새벽에는 물을 길어 팔았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돕기 시작했습니다. 숙희 낭자 이 쌀 좀 받게. 빨래는 내가 해줄게. 숙희의 솜씨는 소문났고 다른 고을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효녀가 만든 옷이라며? 우리도 그걸 입고 싶네. 가족도 변했습니다. 큰 오빠는 장인에게 옷감을 대달라 부탁했고 둘째도 돌아와 함께 일했습니다. 어머니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3년 만에 숙희는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4년째 가을 마지막 빚을 갚았습니다. 약속보다 1년이나 빨랐습니다. 이로써 이시 종가의 모든 채무가 청산되었음을 공포하노라.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새로운 시작.
문중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잘못 봤어. 진정한 종가의 자손은 숙희였어. 종가란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요. 문중 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숙희를 종가의 정식 후계자로 인정하고 족보에 특별히 기록하기로. 새로운 현판이 걸렸습니다. 효행당. 그해 겨울 제사날 숙희가 제주가 되어 절을 올렸습니다. 더 이상 좁은 새방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숙희는 천전을 키워 마을 여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제사 때마다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이시 종가는 혈통만으로 이어지는 집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집이 되었습니다. 마치며 효녀 숙희. 그녀는 버림받았지만 끝내 가문을 구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효란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숙희는 원망했고 서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넘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서 부모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효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묻습니다. 가문이란 무엇인가? 재산인가, 혈통인가, 아니면 마음인가? 숙희는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가문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숙희였다면 그래도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